혈당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육량이 중요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에 반응해 혈당을 흡수하고 소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논문 연구 결과를 따르면 근육량이 증가함에 따라 혈당이 잘 잡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당뇨인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근육량이 많아지고 나선 혈당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운동과 단백질 섭취인데요. 당뇨인이라면 식단 관리 잘해야 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근육을 키우고 혈당 조절을 위해 너무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으면 오히려 변비, 신장질환, 설사 같은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당뇨인이 혈당을 잡기 위해 어떻게 단백질 섭취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단백질을 막 섭취하다가는 혈당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백질 섭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먼저 동물성 단백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고기, 생선, 계란 같은 것이 있고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고 체내 흡수율도 높습니다. 높은 체내 흡수량으로 적은 양으로도 많은 영양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 함량이 비교적 많아 체중 증가, 심혈관 질환 등의 부작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적색육과 가공육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만성 신장 질환, 암, 심장병을 비롯해 다양한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두부, 미역, 병아리콩 같은 것이 있고 풍부한 섬유질과 미량 영양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아 칼로리가 낮습니다. 하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근육 생성 기여도가 낮습니다. 영양학 저널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더라도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의 대사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아칸소 대학교 연구팀은 18세에서 40세 사이의 참가자 5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를 7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 3개 그룹에는 동물성 단백질을 그리고 4개 그룹에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단백질 함량을 섭취한 참가자들의 피를 뽑아 성분을 분석한 결과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들의 체내 단백질 합성이 더 활발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함량이 많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사협회지에 발표된 도쿄 국립암센터의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4%만 식물성으로 대체해도 전체 사망률이 34%, 그리고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률은 42% 낮아진다고 합니다.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 적절한 섭취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전문의들의 말을 따르면 단백질 식단을 짤 때 3분의 1은 동물성, 그리고 3분의 2는 식물성으로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두 종류를 적절히 섞어 먹어야 체내 단백질 합성 효율이 높아집니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은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더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이 40세에서 64세 사이에 중년 남녀 50명을 대상으로 실험하였고 수에 걸쳐 근육 운동과 식이요법을 실험한 결과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근육의 양이나 힘이 따라서 커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오히려 단백질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 부종, 탁하고 거품 낀 소변, 피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을 알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60g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알기 쉽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계란으로 알아볼게요. 앞서 보았던 계란 4개 정도가 20g 정도입니다. 그런데 계란 4개를 먹기는 너무 어려우니
계란 4개를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반찬으로 계란 하나, 두부, 생선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우유 한 잔을 먹어주는 거죠. 이렇게 먹게 되면 대략 20g의 단백질이 맞춰집니다. 저는 주로 식사 전에 계란 하나를 먹는 편인데요. 그렇게 되면 단백질도 채우고 포만감도 높여줘서 과식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식을 안 하게 되니 혈당이 튀어버리는 혈당 스파이크도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식단 조절도 어렵고 혈당 관리도 힘드신 분이라면 식사 전에 계란 하나씩 먹어보세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알아서 생기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단백질을 잘 챙겨 먹었는데 어떤 운동을 할지 모르겠다면 혈당연구소 유튜브에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가방 운동이나 가자미근 운동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꾸준히만 해보시면 높았던 혈당 잡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요. 운동 고민이라면 꼭 한번 시청해보세요. 오늘은 당뇨인에게 중요한 단백질 섭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뇨인에게 도움이 될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